장사의 신 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자청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성공 신화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받는 사람들로 인해 성공학이 요즘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명확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평범한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편이어서 많은 동기부여 영상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말들에 주목해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주 언급하곤 했던 자청님께서 해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 자체도 그렇고 그런 글을 비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마케팅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곧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비난들이나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당분간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저의 기우일 수도 있지만요. 정당한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비판적인 사고 없이 무분별한 수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하는 비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나간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키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0.9%의 통찰적 인간, 99%의 잉여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기득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속으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기심이 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99%의 잉여인간 측에 속하긴 하지만 더 나은 잉여인간 혹은 자리가 있다면 1% 안에 통찰적 인간 정도는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일 뿐이죠. 창의적 인간과 통찰적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단순히 재능의 영역인지, 노력하면 99%가 1%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다만 한 가지 척도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돈이 많을 것입니다. 혹은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의 인간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자라고 부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선망과 동경의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어떻게든 깎아내려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 다소 수동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망과 동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쪽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저 묵묵히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해나가면서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면서까지 지금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어떤 삶의 형태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창의적 인간, 통찰적 인간, 잉여 인간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라서 희귀하다거나 다수라서 옳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공파리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사람들 쪽일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들의 구매 요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성공파리 사기꾼들은 다른 업종의 사기꾼들이 그러하듯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자신이 성공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나누려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저에게도 트레이딩의 기술을 알려준 분은 모든 자료와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사기꾼들의 비싼 강의나 책들을 구매하지 않아도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서 무료로 양질의 자료들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렇다고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있어서 공급자가 적정한 가격에 판매 행위를 개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강의를 열고 책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식의 비난은 단순화의 오류일 뿐이죠.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 중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강의가 그만한 가치를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명성은 깎여 나갈 테니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면 될 문제인 거죠. 이런 분위기에도 저는 여전히 동기부여 영상이나 자기계발 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겠지만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그런 책들이나 영상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답답한 삶 속에서 맞지 않는 틀에 제 자신을 맞춰가며 만족하는 남들 사이에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끙끙대며 살았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일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해소하기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성공한 이들의 메시지를 책과 영상들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희망과 척도가 되어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판의 흐름의 큰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위 있는 자들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피고 그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눈에 불을 켜고 일일이 따져보는 행위 자체는 그 사람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따져보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사실 그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메시지나 노하우가 거짓이라면 머지않아 발가벗겨질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저 사기라고 판단했다면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살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삶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닐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하우를 공개하는 좋은 세상이 찾아온 것도 맞고, 그에 따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사기꾼들이 생겨난 것도 맞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는 순전히 본인의 몫이겠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